우리 알로하 셔츠 한번 만들자. 나는 알로하 셔츠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봐봐. 알로하 셔츠가 되게 화려하고 큰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잖아.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니까 우리가 다루기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인 것 같아. 어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픽이 화려하게 들어간 옷은 잘 안 입긴 하는데 여행 갈 때에는 기분 낼 겸 화려하게 입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알로하 셔츠가 어떤 여행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역시 문제는 돈이야. 알로하 셔츠를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제작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만들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요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보잖아? 그러면은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를 넣어서 만든 굿즈나 패션 프로젝트가 완전 대박이 났거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방식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알로하 셔츠라는 소재를 한국적인 요소를 넣은 주제와 합쳐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로 만드는 거야.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국가나 지역성에 대한 자부심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가 잘 팔리는지, 요즘 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소 공감하거나 고민해오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호응하는 흐름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뭔가 여기에서 이 시점에 유효한 공통의 관심사나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분리수거, 친환경과 같은 느슨한 연대, 혹은 성수나 삼각지 같이 거점이 되는 특정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속감 같은 걸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자체 프로젝트는 조금 더 우리의 취향? 좀 낯간지럽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호기심이 드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외부의 반응이 시원찮아, 뭐 손해를 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도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성공해도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정말 오래전부터 너가 알로하 셔츠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너무 잘 알지. 그리고 만들면은 되게 멋있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내 의문이 있는 거는 이 방법에 대해서인데, 이 방법이 그 방법의 목적도 오케이, 이 펀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제 펀딩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내가 이 플랫폼을 보니까 여기서 좀 애국심을 자극하는 게 잘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방법에 되게 동의하진 않아. 하지만 그게 잘 됐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직접 해서 이해해보고 싶어. 이 접근은 솔직히 정말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 크라우드 펀딩이랑 한국 전통적인 요소를 넣어보자, 이런 것들은 내 개인적인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팀으로 하는 프로젝트니까 우리 팀이 모두 동의하고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를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 우리가 평소에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생활 양식이 변화한다든지 현실과 가상의 경계,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키워드로서 언급됐었잖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여행을 못 가고 여가를 보내는 것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 우리가 이런 시국에 맞춰서 디지털 아트를 활용해서 막 여행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가상의 휴양지를 만드는 전시를 여는 거야. 전시는 공모나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크라우드 펀딩 대신에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 잘하면 스폰서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시 컨셉이 여행이잖아. 알로하 셔츠도 자연스럽게 전시 중에 하나의 요소로 녹이는 거지. 어때? 이건 괜찮지? 디지털, 웰니스, 스파 모두 흥미로운 개념이어서 전시 컨셉을 나타내는 글의 형식 또한 이에 맞춰서 적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시 컨셉을 나타내는 글은 그냥 뭔가 글 하나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좀 처음이 되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작가들을 섭외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섭외할 때 보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세 가지 키워드를 다 아우르면서도 근데 또 다 모든 걸 한 번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재미없게 중립적인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서 어느 한쪽에다가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디지털, 웰니스, 스파에서 내가 지금 좀 흥미있게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이랑 스파. 왜냐면 스파에 웰니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디지털, 스파 이 두 가지에 좀 비중을 두고 전시 컨셉을 어떻게 적을지 생각해보고 싶거든. 나는 우리가 만약에 디지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다면 아예 글 자체를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AI 라이팅을 활용해서 적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디지털, 웰니스, 스파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AI에게 던져주고, 그걸 던져준 걸 바탕으로 계속 AI들이 어떤 텍스트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것들을 좀 모아서, 근데 이걸 또 편집을 하면은 조금 컨셉이 흐려질 것 같고, 아예 그것들을 뭉터기로 활용을 해서 랜덤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스파로 포커스를 놓고 한다면 스파들 사이트랑 막 이런 정보들을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굉장히 이상한 번역체 말투가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재밌는 건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 설립자가 어떤 비전으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설립자가 언제 이걸 만들었는지, 설립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더라고, 그 스파의 컨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의 서사, 그 사람의 뭔가 그런 취향이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그 스파 소개글의 형식에 맞춰서 제작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디지털 웰니스 스파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AI가 쓰는 글,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스파나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을 차용하는 건 진짜 재밌어. 하지만 이 설명 방식의 매력과는 별개로 기획 의도나 전시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어떤 객관적인 글쓰기 또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마치 디지털 소스의 메타데이터처럼 대다수 전시 서문이 공유하는 기술 표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전면에 이걸 내세우진 않더라도 관람객이 찾고자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AI가 쓴 글 재밌는데? 이게 주제랑 맞는 단어로 시작했다가 단어 하나에 꽂혀서 막 엇나가고 흐름이 막 점프하는 게 재밌거든? 이런 단어나 문장들을 차용해서 전시장 곳곳에 멘트들을 숨겨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실제 스파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어색한 번역체? 설립자의 스토리?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아예 우리가 가상의 리조트를 만드는 전시니까 그걸 넘어서서 진짜 사업처럼 위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시회가 아니라 디지털 웰니스 스파의 DDP 지점을 여는 거지.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설립자 인터뷰도 영상으로 따는 거야. 그래서 가짜 얼굴이랑 보이스웨어 같은 거를 합성해서 만들면 진짜 이상하고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쓰지 않고 AI가 자동적으로 쓴 텍스트를 활용한다. 이거는 이 디지털 웰니스 스파, 우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작가들이랑도 결은 잘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활용될 그 목적은 어떤 이 전시 소개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앞에 말한 이 작가들의 작업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 같다. 존재감이, 이 라이팅 자체가 전시 설명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별개의 작업으로 보일 것 같다. 이게 좀 내가 걱정되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웰니스 스파 개요를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 AI 글 쓰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서사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이걸 조금 더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뭔가 세계관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허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글의 톤 자체가 기존 스파 소개글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가는 거. 그리고 말한 대로 차가운 전시 설명글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날뛰기 위해서 컨셉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전시 설명글의 포맷을 따라가 섞어서 어중간한 걸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그래, 전시 설명글은 따로 두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전시에 대해서 알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쇼잉하는 이 서사를, 가상의 운영자가 있는 그 서사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허은은 TRPG 이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거기서 한국 국적으로 된 이름을 생성하면서 만들어낸 거야. 창립자 이름으로 딱이지. 물론 우리가 자체 프로젝트나 클라이언트 작업을 뭐 방법론적으로나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갈수록 자체 프로젝트라는 게 그 기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번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DDP라는 장소를 우리가 확보를 했고, 또 많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최대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니까, 표현적으로든 아니면은 방법적으로든 어쨌든 새로운 관점, 표현,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드러내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전시의 어떤 비주얼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이 전시 아이덴티티의 비주얼은 물론이지만 커뮤니케이션 결과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리플렛, 아니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뭐 인스타그램 포스트,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시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까? 그것의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새롭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 디지털 웰니스 스파라는 가상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이 로고 타입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 레터링 디자인이나 컨셉을 좀 비주얼라이징해서 소위 어떤 키비주얼이라 불리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된 상태로 정말 담백하게 텍스트로 적힌 국문, 영문, 중문, 이 3개 국어로 로고 타입을 구성하는 게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국적성도 되게 모호하고 실체하지 않는 이 사업체를,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방법이 재밌을 거라 생각해. 우리가 설정한 가상의 이제 브랜드인 디지털 웰니스 스파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이 전시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로 작동하는 거는 진짜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로 제시된 세 개 언어의 글자체로만 구성된 담백한 이 로고가 비주얼적으로도 흥미롭고, 그리고 지금 아직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국제 무대를 생각하면서 국문, 중문, 영문 세 가지로 설정된 게 진짜 재밌어. 이렇게 담백한 로고랑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알로하 셔츠의 그래픽이 추구하는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이 대비가 지나쳐서 안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통일성이 없는 좀 난삽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이게 세상에 실제 하는 중소규모의 브랜드, 중소규모의 사업체가 실제 스파랑 리조트를 운영한다면 그 리조트와의 로고와는 별개로 그 안에 있는 구성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제와 미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통일시키지 않고 의도된 다양성, 의도된 자율성을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좀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일 것 같아. 뭔가 좀 더 기업이나 스파 이런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인물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아이덴티티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을 찾아보는 게,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계 안에서 뭔가 비틀어 보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탐구해볼 영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나는 국문, 영문, 중문 병기에서 가져가는 컨셉은 되게 좋은데 이걸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건 싫어. 이게 우리 자체 프로젝트인데 하고 싶었던 걸 하고 할 수 있는 걸 더 극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가상의 리조트를 상징할 수 있는 더 표현적인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좀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에 꽂혀서 좀 더 넓게 생각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떤 시각화, 그리고 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좀 뻔할 수도 있지만 좀 우리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하기 껄끄러워하는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은 좀 인포그래픽, 좀 상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차용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또 덧붙여서 시각 결과물들 나오는 것들도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것은 하나의 주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지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난 흥미롭다 느꼈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늘 전시관 관계자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 와, 지금 이대로면 오픈 예정일에 전시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우리 뭐가 더 멋있을지, 뭐가 더 오를지 막 이런 탁상 공론 할 때가 아니야. 이건 이제 전시가 있냐 없냐의 이야기야. 이거를 비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그걸 지금 빨리 생각해 봐야 돼. 자체 프로젝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건 볼 게 있어야 가능한 거야. 이렇게 지금 전시 실행단에 갖춰야 할 부분이랑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아이디어와 가능성들만 이야기하면서 공회전하면 안 되는 시점이야.
가령 전시장 지킴이 분들을 몇 분이나 모집할지, 모집 조건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시장 설치를 위해서 공사하는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통해서 할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정해보자. 나도 더 멋진 걸 하고 싶고 더 나은 거를 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더 크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멋진 것도 아무리 멋져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해당 날짜에 전시가 있을 수 있게 우리와 협력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제작에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들을 산출해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역으로 우리가 더 멋있는 거, 더 옳은 것을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확장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산정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자체 프로젝트여도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약속한 이벤트이고 당일 현장에 전시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는 뭐 얼마나 멋진, 충분히 멋진 전시보다 우선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최소한 전보다 하나 나아간 혹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 뭔가 성급하게 그냥 결정하고 던지는 것은 그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이 프로젝트가 평소에 익숙한 주제를 다루거나 프로세스를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작업자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상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 나도 지금 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가 이 일정들을 지금 챙겨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일정들이 다 있는데 고려하는 게 맞춰진 시간 내에 이것들을 안착시킨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헤쳐나가야 할 이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당장 진짜 이 시간에 어떻게든 끝내야 함 이 그룹이랑 그래도 얘네는 진짜 마지막까지 좀 열어두고 생각해보자. 이것들을 두 그룹을 좀 구별 지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체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너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 나는 이 대전제를 흐리거나 쉽게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체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충분 조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즉 참여 작가, 협업자들이 결과물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주체자이자 책임자니까. 그래서 의견을 준 것처럼 전시 아이디어와 전시 그래픽 같이 완전히 우리 몫인 부분은 오픈 직전까지 고민해보고 외부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요청사항이나 완전히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빠르게 전달해보자.